슬기로운 여름방학 생활을 위해서 3, 4학년 아이들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2020년 슬기로운 방학생활이라는 주제로 3, 4학년 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짧은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 우리 아이는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먼저 3학년입니다. 제가 지금 3학년 담임. 국어는 특별하게 따로 교과서를 예습하거나 복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어 3학년 1학기 7단원에서 반갑다 국어사전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국어사전에서 능숙하게 어휘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집에 국어사전이 없는 경우에는 한 권씩 구입해서 자주 사전 찾는 습관을 갖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3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입니다. 일단 3학년 1학기 수학 각 단원의 이름을 살펴보면 덧셈과 뺄셈, 평면도형, 나눗셈, 곱셈, 길이와 시간, 분수와 소수를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이 수학에서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나눗셈, 분수와 소수입니다. 바로 그 나눗셈, 분수와 소수가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3학년 1학기입니다. 그리고 2학기 수학 단원은 곱셈, 나눗셈, 원, 분수, 들이와 무게, 자료의 정리입니다. 만약 1학기 때 나눗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2학기 때에도 나눗셈을 어려워합니다. 1학기 때 분수와 소수를 처음 배우는데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2학기 때 배우는 분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반드시 1학기 수학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국어, 사회, 과학 등의 교과는 1학기에 일부 단원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2학기 때 공부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은 철저하게 엄격한 계열성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나눗셈을 모르면 2학기 나눗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4학년 1학기 3단원 곱셈과 나눗셈에서 멘붕이 오고 수학에 손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학년 여름방학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학기 수학 내용에 대한 철저한 복습입니다. 굳이 2학기 내용을 예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1학기 수학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을 집으로 가지고 오게 해서 방학 기간 동안 모든 단원의 내용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철저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을 통해서 천천히 다시 복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수학 내용을 너무 쉽게 잘한다면 문제집을 한 권 사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풀어보게 하면 됩니다. 특히 수학은 연산이 중요한데 수학 연산이 부족하면 수학 전체의 학습 부진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즉 3학년은 연산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3학년에서 연산이 제대로 안 되면 4학년에서는 도형이 많아서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겠지만 5학년 1학기부터 연산이 쓰나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기간 동안 시간을 정해서 수학은 매일 1시간 이상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학년에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정규 교과로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영어 알파벳과 학교에서 배운 기본적인 단어, 문장들을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솔직히 영어는 학교 공부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선행하는 것이 별다른 효과가 없는데 영어는 2학기 때 배울 내용들을 미리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수업 시간에 원어민 보조 선생님이나 영어 전담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항상 대답하는 아이들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업과는 다르게 수업 중 한마디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신감도 부족하고 낯선 영어니까 입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미리 2학기 때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단어와 문장들을 살펴보는 것이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4학년입니다. 제가 작년 4학년 담임. 4학년도 국어, 사회, 과학 등은 특별하게 1학기 내용을 복습하거나 2학기 내용을 예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수학입니다. 4학년 수학은 도형 파트의 내용이 많습니다.
참고로 초등수학은 모두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화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리와 가능성. 그중 초등수학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수화 연산입니다. 보통 저학년과 중학년은 수화 연산 단원이 압도적으로 많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형이나 다른 영역의 단원들이 등장합니다. 4학년 1학기 수학 단원은 큰수, 각도, 곱셈과 나눗셈, 평면도형의 이동, 막대 그래프, 규칙 찾기 등 6개 단원입니다. 이 중 수화 연산 영역은 큰수, 곱셈과 나눗셈 2개 단원뿐입니다. 그리고 4학년 2학기 수학도 분수의 덧셈과 뺄셈, 삼각형, 소수의 덧셈과 뺄셈, 사각형, 꺾은 선 그래프, 다각형입니다. 4학년 2학기 때에도 수화 연산 영역은 딱 2개 단원입니다. 그런데 4학년 1학기 수학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 바로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제가 작년 4학년 담임을 할 때 곱셈과 나눗셈 단원의 단원 평가를 실시했는데 특히 나눗셈을 많이 틀리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단원 평가를 다시 봤는데 역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설마 하면서 3학년의 나눗셈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다시 했더니 그것도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연산 파트에서 학습 결손이 발생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것이 더욱 커져서 누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겨우 4학년인데 본인 스스로를 수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수학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에 낙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학년 여름방학 때 수학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을 집에 가지고 오도록 해서 모든 단원, 특히 3단원 곱셈과 나눗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다른 수학 단원들도 중요합니다. 만약 2단원 각도 단원의 내용을 잘 모르면 당장 2학기 때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단원에서 학습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어는 독해력 문제집을 푸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초등 독해력 문제집이라고 검색을 하면 아마 많은 문제집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디딤돌 초등 독해력, 독해력 비타민, 뿌리 깊은 초등 국어 독해력, 독해력 자신감, 초등 국어 독해력 사다리 등을 많이 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4학년 여름방학 때 독해력 문제집 푸는 것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5학년부터는 국어 교과서 제시문이 길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4학년 여름방학부터는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며 독해력을 피울 필요가 있습니다. 독해력 문제집을 풀 때는 지문을 소리내서 읽고 모르는 단어는 아이 스스로 국어사전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4학년 공통으로 여름방학 때 가장 강조할 것은 역시 독서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독서에 소홀했다면 여름방학 때에는 보다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4학년 때 독서 습관이 몸에 밴 아이는 고학년이 되어서도 꾸준하게 독서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아예 책 읽는 것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중학년 때 책 읽는 습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3, 4학년부터는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독서 기록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고 책을 읽고 나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 책의 내용을 소개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중학년 때 꾸준하게 독서를 해놔야 그 문해력으로 다른 모든 교과들을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꾸준하게 일기를 쓰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기는 한글 맞춤법 공부뿐 아니라 글쓰기 능력, 하루를 반성하며 본인을 되돌아보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활동입니다. 굳이 부모님이 확인하거나 학교의 여름방학 숙제가 아니더라도 일기는 꼭 쓰도록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매년 학급에 보면 10% 정도의 아이들은 모든 교과를 잘하는 초격차 아이들입니다. 반대로 20% 정도의 아이들은 학습 부진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학습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초등 3학년 때입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수업을 따라가야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작년 4학년을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1학기 때 분명 학업 측면에서 약간 부족한 아이였는데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낸 후 학습 부진에서 벗어나 제법 잘하게 된 모습으로 변화돼서 학교에 돌아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1학기 수업 시간에는 늘 고개를 숙이고 낙서를 하거나 창밖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 본인에게 질문을 할까봐 교사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수업 시간만 되면 자신감 없고 의기소침하며 주눅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교사의 마음도 아프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낸 후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2학기 때 새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 자체가 자신감이 생겨서 너무 밝아진 모습이고 그것을 보는 저 역시도 커다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15초 요약! 3학년과 4학년 모두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학입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우리 아이의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을 가지고 집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학은 모든 단원의 내용들을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독서도 강조해서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이 형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학년 때는 아이들이 독서를 하는 최후의 시기입니다. 이때 책을 읽지 않으면 고학년이 되면 아예 책을 멀리할 것입니다. 물론 3학년 사회 시간에는 우리 고장, 4학년 사회 시간에는 우리 지역을 배우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우리 지역의 여러 곳을 여행하는 것도 복습 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 약 2, 3주간의 짧은 방학이지만 최대한 계획적으로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